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Context Reading Practice. Today we study exocentric compounds with the target word red cap. red cap. 오늘의 타겟 워드 red cap은 모자의 일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엉뚱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추측할 수 없는 합성어를 외심 합성어 exocentric compound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외심 합성어를 관찰하면서 우리의 어휘 실력을 늘려봅니다. 먼저 레드캡이 나오는 문맥을 볼까요? 소설처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Jane was left alone in a strange airport with 4 big bags. She looked for a red cap who could help her to carry the baggage, but she could not find one nearby. She had no other choice but to drag the heavy bags all by herself to the check-in counter. 여느 시골 공항에서 고생하는 제인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제인은 공항에 혼자 있는데 뭐가 가방이 잔뜩 있는데 레드캡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다 끌고 갔다. 이런 말에서 레드캡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was left alone in a strange airport with 4 big bags. She looked for a red cap who could help her to carry the baggage, but she could not find one nearby. She had no other choice but to drag the heavy bags all by herself to the check-in counter. 좀 힘든 상황이네요. 제인은 a strange airport, 낯선 공항에서 with 4 big bags, 4개의 커다란 가방과 함께 left alone, 덩그마니 혼자 남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의 짐을 운반해 줄 수 있는 레드캡을 찾아보았다. But she could not find one nearby. 그러나 근처에 보이지 않았다. She had no other choice but 하는 수 없이 그녀는 그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고 자기 힘으로 체크인 카운터까지 갔다. 물론 레드캡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드캡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 Who could help her to carry the baggage? 짐을 운반하는데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드캡이라고 했으니까 뭐 쉽게 레드캡이 짐꾼이다, 포터다 이런 말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드캡을 그야말로 요 그대로 써서 someone who helps somebody to carry her on his baggage 라고 쓰면은 또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볼 때 이건 어쩌면 설명 구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항이나 이런 기차역에서 남의 짐을 운반해주는 포터, 짐꾼들은 대개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물론 빨간 모자를 쓴 이유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쓴 레드캡을 쓴 사람이 바로 짐꾼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레드캡 이꼬르 짐꾼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레드캡은 캡의 일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레드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캡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ake off로 되어져 있는데 이 off가 부사인데 전체는 부사가 아니라 명사이죠. 이렇게 A, B로 이루어져 있는데 B의 한 종류가 아닌 경우 이걸 걸어서 외심 합성어 exocentric compou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exocentric compound는 대체적으로 사람을 많이 나타냅니다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take off나 뭐 turn out이나 무슨 outcome이나 이런 것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로 쓰여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나는
외심 합성은 몇 가지를 소개하죠. Butterfingers. 이 S가 붙었지만은 요 단수입니다. Butterfingers. 어떤 사람일까요? 저 같은 사람이죠. 이 물건을 짚다가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 이 핑거가 아니라 이 버터처럼 흐느적거린다고 해서 Butterfingers. 그러면 잘 물건을 못 짚는 사람, 뭐 잘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Butterfingers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Butterfingers라는 이름의 초콜릿 바도 있습니다. Lazy bones. 어떤 사람일까요? 뼈다구 하나하나가 다 게을러. 얼마나 게으르면 이게 모든 뼈다구가 다 게으르겠어요? Lazy bones. 그러면 뭐예요? 예, 게으름뱅이. 아주 지독한 게으름뱅이를 말하죠. egghead. egghead. 어떤 기분이 들어요? egghead. 어떤 사람은 egghead를 보는 순간 대머리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egghead를 대머리로 쓰기보다는 egghead가 아니라 bombhead로 많이 쓰죠. 대머리는. egghead는 그 egg 속에 뭐가요? 노른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노른자가 들어있는 사람. 그래서 egghead는 지성인 혹은 뭐 현학자 이런 사람들을 좀 낮추어서 말할 때, 비하해서 말할 때 egghead란 말을 씁니다. A brown nose. 예, 갈색 코. 이게 매우 아첨을 많이 하는 사람을 a brown nose라고 합니다. 뭐 아첨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아첨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첫 단계가 애플 polishing, 사과 닦기란 말인데 요거는 초등학생이 사과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선생님의 책상 위에 딱 올려놔서 선생님의 페이보리티즘을 바라는 뭐 그러한 형태, 좀 귀여운 아첨이겠죠. 그 다음에 do brown 이런 게 있죠. do brown. doing brown 이런 뭐냐 그러면 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넘어가면 뭐가 돼요? brown nose가 됩니다. 브라운 노즈를 왜 이걸 브라운 노즈라고 하는지 정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쉽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해한 정설이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첨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똥구멍이라도 핥아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똥구멍을 핥다가 보면 서양 사람들은 코가 커서 코끝에 갈색 모시기가 묻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 노즈를 보는 순간 저는 이게 정말 지독한 아첨의 최고봉을 얘기할 때 똥구멍이라도 핥아줄 사람에 해당된다. 핥다 보면 코끝에 똥이 묻는다는 거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합니다. 이거 황당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a brown nose라는 말을 설명함으로써 아마 평생 브라운 노즈가 얼마나 지독한 아첨쟁이인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stiff neck. 딱 봐도 알겠죠. 어떤 사람입니까? 목에 힘주는 사람,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을 말하겠죠. turncoat는 이거는 15세기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군인 복장을 뒤집어 입으면 군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가 군인이었는데 군인 복장을, 코트를 뒤집어 입었다. 그래서 변절자, 트레이터다. 이런 의미로 턴코트를 씁니다. 왜 제가 15세기를 강조하냐 그러면 많은 책에서는 요 턴코트에 대한 예를 들 때에 1800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한쪽 군복은 회색이고 한쪽 군복의 코트는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의 옷 안쪽이 회색 안감이 들어있어서 파란색을 뒤집어 입으면 적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절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지만은 턴코트란 말이 19세기 즉 1800년도에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15세기 영국에서 쓰였던 말이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레드캡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외심 합성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외심 합성어는 단어 자체의 결합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영어의 역사와 배경을 알아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심 합성어를 통해서 영어 단어와
더 친근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외심 합성어는 주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Butterfingers, lazy bones, sweetheart, turncoat, redcap 전부 다 사람을 나타내죠. 역시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Don't you think? So much for today. I'll be back with another interesting topic. Bye bye.